자, 이번에는 최마의 맞수다입니다. 조금 더 뎁스 있게, 깊이 있게 훑어보는 그런 섹터가 되겠고요. 오늘은 역시 어제 뉴욕 증시 본장 마감 이후에 또 주목받았던 테슬라 이야기가 지금 타이틀로 나갔습니다. 도움 말씀 주시기 위해서 815 머니톡의 이주연 이사와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서 오세요. 안녕하세요. 네, 말도 많고 탈도 많은 테슬라. 이 해외 투자하시는 분들 비중도 꽤 될 거고 한국 투자자분들의 비중이 높을 거예요. 근데 지금은 이제 굉장히 힘든 시점이죠. 네. 자, 이 테슬라의 어떤 주가 하락은 여러 가지 외부 요인도 있겠습니다만 본질적으로는 기업 실적을 반영해야 되잖아요. 그러니까 주당 순이익 EPS하고 매출액 모두 다 악화됐다 이렇게 나왔던데 이걸 네. 한번 분해해 볼까요? 일단은 말씀 주신 대로 어닝 쇼크입니다. 뭐 딱히 변명할 수 없는 어닝 쇼크가 나온 거고 매출이 지금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마이너스 9% 감소를 했고요. 시장 예상치도 매우 큰 폭으로 하회를 했습니다. 예상보다 반토막까지는 아니더라도 그러네요. 지금 네. 화면에 나오는 거 보니까. 맞습니다. 그래서 좀 많이 하회를 했고 특히 본업이라고 할 수 있는 게 자동차 매출인데 자동차 전기차. 매출이 140억 달러가 이번에 나왔고요. 전년 동기 대비해서는 20% 감소를 한 수준입니다. 순이익 같은 경우에는 71% 정도 급감을 했기 때문에 뭐 매출도 그렇고 뭐 자동차 부문 뭐 이쪽들 세부 데이터들 봤을 때도 대부분 다 안 좋게 좀 나왔습니다. 근데 다만 이 주가는 좀 다르게 움직임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뭐 본장에서도 사실 뭐 다른 이슈도 있었겠습니다만 일단 4% 넘게 올랐고 시간 외에서도 5% 정도 좀 급등이 나오고 있는 그런 흐름이어서 일단 시장에서는 이 실적에 대해서는 좀 일부 어느 정도 앞서서 주가로 반영을 했고 이제 그 이후를 좀 바라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. 선반영에 대한 어떤 이야기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리고 실적 부진이 사실 어느 정도 예상이 된 그런 부분도 있었습니다. 일단은 최근에 그 테슬라가 1분기 인도량을 좀 공개를 했는데 네. 그게 상당히 좀 안 좋았었죠. 예상치가 37만 대 정도 됐었는데 실제로 발표가 된 게 33만 대 정도 수준이었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는 좀 당연히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결국 중요한 거는 앞으로 일론 머스크의 행보라던가 네. 그리고 앞으로의 어떤 예상치, 컨센서스 이런 것들을 더 주목하고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다만 어쨌든 좀 본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를 좀 예상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 지금까지 실적이 부진했던 원인은 뭐 많이들 알다시피 일단 CEO 일론 머스크의 어떤 정치적인 행보가 좀 불러일으킨 부작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브랜드 가치가 좀 많이 훼손이 됐다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은데 사실 테슬라가 이제 가장 대표적인 어떤 혁신 기업 중에 하나였었잖아요. 그렇죠. 그래서 이미지도 굉장히 좋았었고 근데 이제 일론 머스크가 이번 트럼프 정부 행정부의 도치 쪽으로 좀 나서게 되면서 이제 좀 많이 좀 비호감도가 많이 올라갔다고 해야 될까요? 그래서 네. 실질적으로 테슬라 불매 운동이라던가 그리고 뭐 보이콧이라던가 그리고 유럽항에서. 테슬라 매장을 뭐 이제 뭐 불지르기도 하고 이런 식의 어떤 공격이 좀 진행이 되면서 브랜드 가치가 좀 많이 훼손이 됐다라고 좀 판단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실제로 이게 판매량 감소까지 많이 이어졌는데 특히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유럽 쪽에서 거의 판매량이 반토막이 났습니다. 그래서 일단 독일 같은 경우에는 60% 이상 판매량이 감소했고요. 스웨덴도 50%대, 프랑스는 40% 넘게 좀 급락을 하면서 일단은 시장 점유율 자체가 많이 좀 하락을 했습니다. 유일하게 판매량이 증가한 국가가 영국이었었는데 한 3% 정도 오르긴 했습니다. 다만 시장 점유율 측면에선 하락을 했다라는 게 일단은 지금 그동안에는 전기차 측면에서는 이 테슬라가 가장 선두를 달리고 있는 기업이었었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고 이제 시장에서는 좀 확신을 했었는데 점유율이 계속 줄어드는 모습들을 보이고 있고 또 그 외로 두 번째 이유가 나오는데 그 중국의 이 전기차 기업들의 속도가 너무 빠릅니다. 그래서 네. 이 중국 기업들한테 자꾸 점유율을 빼앗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그거에 따른 어떤 좀 반영들이 이번 실적으로 드러나지 않았나라고 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래서 네. 일단 관세 영향도 당연히 크고요. 그리고 경쟁력에서 좀 위축되고 있는 것들, BRD가 너무 빠르게 올라오고 있는 것들, 그리고 이 브랜드 자체에 대한 어떤 가치가 조금 하락하고 있는 것들, 이런 것들이 좀 있기 때문에 사실 지금은 좀 이제 일론 머스크죠. 일론 머스크가 다시 네. 이제 복귀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기대감 때문에 좀 오르긴 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본업이 좀 개선되는 거를 확인을 하려면은 조금 더 시간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몇 번까지 가신 거예요, 질문에? 지금 5번까지 1번. 쭉 가요. 아니, 1번. 1번입니다. 네. 네, 할 말이 질문을 많아서. 쪼개려고 네. 중간에 껴들려고 했는데 한 번에 다 가셔가지고 자 다시. 네. 네. 어찌됐건 이 테슬라는 독특한 기업입니다. 뭐 이 전기차로 대변됐지만 사실 본업이 지금은 전기차라고 하지만
제가 봤을 때는 부수적으로는 스페이스X와 그다음에 또 휴머노이드 로봇인 옵티머스 네. 거기에 이제 뭐 자율주행이라고 하는 AI 이런 소프트웨어적인 것들도 분명히 여기에 강점인데 지금은 그냥 숫자적으로는 그 테슬라 전기차의 실적이 모두 거의 다 뭐 한꺼번에 반영이 물론 더 안 좋을 수도 있죠. 예, 하지만 일단은 쏟아지듯이 반영이 돼서 실적은 데미지를 받았고 그거를 반영한 주가는 저렇게 돼 있고 이제 반등을 과연 넘어서서 반전할 것인가 이게 이제 의문점이란 말이죠. 그러면 아무래도 어떤 수치적인 데이터 여기 뭐 재고량이 있는데 어쨌거나 테슬라와 연관된 밸류 체인의 기업들 있잖아요. 네. 그런 기업들도 국내에는 영향을 어떻게 좀 받을 거라고 보시는지. 사실 영향받을 기업들은 오늘 좀 반등 나온 기업들이 대부분이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합니다. 2차 전지? 2차 전지도 그렇고 뭐 네. 기존의 자율주행 관련한 종목군들이라던가 음. 아니면 테슬라의 모멘텀으로 그동안에 올랐던 특히나 작년 말부터 해서 그 트럼프 대통령 이제 취임 전까지도 계속해서 트럼프 트레이드가 좀 시장에서 많이 반영이 됐었잖아요. 네. 그래서 그때 이제 테슬라도 함께 좀 영향을 받았었기 때문에 그때 기대감으로 올랐던 네, 그 주식들. 기대감으로 많이 올랐었던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럼프 트레이드가 끝나고 일론 머스크의 어떤 영향력이 좀 마무리가 되고 나서는 거의 좀 바닥을 기고 있는 그런 상황이었었습니다. 그래서 오늘은 좀 일부 반등이 나왔는데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테슬라에 대한 어떤 이 투심 자체가 회복이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주가의 어떤 반등을 기대하기가 사실 쉽지는 않겠다라고 좀 생각이 들고 있고요. 그리고 대표적으로 말씀 주신 대로 사실 2차 전지가 제일 큰 좀 타격을 받고 있는 상황이다. 이렇게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. 사실 뭐 로봇이라던가 자율주행 이쪽들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뭐 길게 봤을 때는 좀 뭐 테슬라뿐만이 아니라 뭐 우리나라에서도 그리고 다른 글로벌 기업들 경우에도 계속 좀 드라이브를 걸고 있는 산업들이기 때문에 다른 네. 모멘텀을 기대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다만 뭐 이제 2차 전지 같은 경우에는 가장 대표적인 기업이 이제 어쨌든 테슬라이기 때문에 이 테슬라 쪽에서 이 전기차에 대한 어떤 판매량이 계속 위축이 된다던가 그리고 어떤 소비 축소로 인해서 좀 판매량이 부진한 이런 상황들이 계속 이어지게 된다라고 하면은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일단 테슬라 모멘텀으로 그동안에 많이 올랐었던 기업들이 대부분 테슬라 그 밸류체인 기업들이기 때문에 아마 이쪽들은 테슬라 그리고 전기차 전반적인 산업이 개선이 되지 않는 이상은 조금 시간은 더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네. 왜냐면 고정관념이잖아요. 뭐 테슬라, 그럼 뭐 2차 전기차, 그다음에 2차 전지, 뭐 이렇게 하면 딱 틀에 박혀 있고, 뭐 자율주행, 그 조금 붙이면은. 근데 거기서 조금 이제 이렇게, 뭔가 타파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인데, 뭐 일론 시간이 머스크도, 조금 필요할 것 네. 네. 일론 머스크 CEO 리스크가 아주 대표적이었던 기업이긴 합니다만, 이제 정신을 좀 차린 모양이에요. 더지 출근하는 시간을 줄이고, 네. 가봤더니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별로 안 반겨주더라 이거죠. 네. 활용도 잘 안 하고 뭔가 해봐 이랬는데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네. 사람만 잔뜩 잘라내고 자기 주가는 막 곤두박질 치고 그죠. 그러다 보니 아 이래서는 안 되겠구나 정신을 차려서 본업으로 돌아와서 이제 복귀해서 뭔가를 다시 이제 하겠는데 전기차 테슬라 여기는 아닌 것 같고 스페이스X가 앞서 저희 오프닝에도 좀 나왔거든요. 네. 미국에 이제 물론 국방 프로젝트이긴 합니다만 골든돔, 네. 기타 등등 우리 또 정찰위성 그 스페이스X의 펠컨 9에 어제 실어갖고 올라갔단 말이죠. 그러니까 우리 분명히 이렇게 협업을 해야 되는 좋은 그렇죠. 파트너인데 스페이스X 얘기 좀 해주시겠어요? 네, 스페이스X도 말씀 주신 대로 이제 골든돔이라는 프로젝트 지금 현재 좀 진행 중인데 뭐 네. 일단 입찰에 들어갔다고 하기는 합니다. 그래서 최근에 작년 말이었던 것 같은데 그때부터 본격적으로 얘기가 나왔었던 걸로 기억을 하고 있고요. 이제 트럼프 정부에서 이제 새롭게 그전에 약간 레거시 방산이라고 해야 될까요? 뭐 이제 라인메탈이라던가 이런 기존의 그런 기업들이 있잖아요. 네, 그런 기업들보다는 이제는 새롭게 뭐 소프트웨어 쪽이라던가 이쪽들을 더 특화시킨 이런 뭐 스페이스 X부터 시작을 해서 안두릴이라던가 네, 이런 기업들을 같이 이제 모아가지고 팔란티어도 당연히 좀 포함이 되고요. 그러게요. 네, 이런 기업들을 같이 모아서 이제 새로운 좀 방산 협력을 좀 하겠다라는 내용들이 있었고 그리고 이제 핵심인 게 무인 드론이라던가 그러니까 사람이 없는 AI가 탑재돼 있는 뭐 방산 이런 것들을 좀 추구를 하겠다라고 하는 게 작년부터 계속 얘기가 나왔었습니다. 그래서 네. 실제로 전통 방산 기업들의 주가는 최근까지도 계속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고요. 오늘도 사실 미국에서 방산 기업들 실적 발표했는데 다 좋게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주가가 좀 빠집니다. 그래서 네. 시장에서의 기대감은 이제 이쪽들로 좀 넘어간 게 아닌가라고 좀 생각을 하고
하고 있고 이쪽들에 대한 기대감은 계속 가져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만약에 이 골든돔 관련해서도 입찰을 받게 되고 앞으로 좀 구체화되는 그런 어떤 현상들이 나타나게 된다라고 하면은 우리나라에서도 아마 그 기대감으로 인해서 AI 소프트웨어 관련한 방산 관련된 그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. 대표적으로 사실 최근에 좀 많이 쉬어가고 있는 게 이제 우주항공 관련한 기업들이기는 네. 합니다. 그래서 이제 스페이스 X 관련해서도 이제 실제로 납품을 하고 있는 뭐 HVM이라던가 이런 기업들도 기존에는 대장주 역할을 하다가 지금은 또 딱히 이슈가 없다 보니까 조용하거든요. 근데 네. 이런 이슈가 나오게 된다라고 하면은 새로운 어떤 모멘텀 이런 것들이 형성이 될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.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뭐 안두릴이라던가 그런 미국의 어떤 이런 국방 기업들이랑도 우리나라 뭐 LIG 넥스원 같은 경우에는 MOU 체결도 했었고, 그래서 네. 과거에 이제 우리나라 대표적인 방산 기업들도 이미 좀 체결을 해서 좀 함께 협력 관계를 좀 구축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봤을 때는 우리나라 방산 기업들 같은 경우에는 좀 오히려 모멘텀은 더 연속적으로 이어질 수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이게 방산, 예전에는 뭐 그 하부 단계에서는 사실 전쟁 관련주, 막 이런 섹터라고 하기도 모호한 네. 그러다가 이제 세상이 변하면서 방산이라는 방위산 업체 섹터를 좀 이제 또 영역을 확장해서 우주 전략, 우주 방위 네. 이게 되지 않겠어요? 뭐 자명한 일 아닙니까? 그렇죠. 누가 봐도 그런 이제 우주 전략과 우주 방위. 근데 사실 관련 기업들 국내에 또 군집이 있긴 합니다만 직접 연관성이나 또 실적이 아직은 많이 안 나온단 말이죠. 의존형이 강하기 때문에 그들이 뭘 하는 거에 따라서 이제 뭐 좀 받아먹고? 하여튼 그런 거잖아요. 조금 변화는 필요할 것 같은데 이건 이제 국가가 이제 정책적으로 또 뭔가 정립을 해야 될 거고 지금 우주청이 발족을 한 걸로 알고 있는데 네, 작년에. 그죠? 네. 대선 주자분들도 지금 잠깐은 얘기하는 것 같은데 거기에 이제 에너지하고 같이 맞물려서 다음 주는 아마 그게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테슬라도 사실은 이 에너지도 민감한 여기 또 그 이 사막이죠. 거기 카지노 있는데 어디죠? 카지노 있는데. 라스베가스. 라스베가스. 네. 네. 그쪽에 이제 사막 지역에 이제 뭐 지하에다가 이제 에너지 시설들 저 용어가 좀 자꾸 헷갈려서 그러는데 그런 것들도 지금 하고 있죠. 에너지 부분? 네. 음. 말씀 주신 대로 테슬라가 사실 지금 좀 많이 대부분의 이 사업 분야에서 많이 위축이 되고 있는데 그나마 조금 괜찮은 성과를 내고 있는 게 에너지 저장 장치 쪽이긴 합니다. 그래서 말씀 주신 대로 이번에 실적을 보더라도 에너지 부분에서는 거의 67%좀 성장을 했고요. 유일하게 좀 성장을 좀 보여준 그런 섹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특히나 ESS 그 설치량 자체가 YOY 기준으로 했을 때 150%대 성장을 했습니다. 근데 이거는 뭐 이번에 엄청나게 놀라운 성과이기는 합니다만 뭐 크게 놀라운 성과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전부터 이 ESS 설치량 자체가 거의 세 자릿수 이상으로 계속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긴 했습니다. 그래서 이번에도 역시나 고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거를 확인시켜준 그런 어떤 부분이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. 그래서 이제 에너지 사업이 어떻게 보면 테슬라의 좀 핵심 사업 분야로 좀 자리를 잡았다라고도 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. 네, 그래서 오늘 사실 올라오고 있는 종목군들 물론 우리나라 국내 정책과도 연결이 돼 있는 그런 종목군들이긴 합니다만 뭐 SK 이터닉스라던가 뭐 한중 NCS 이런 대표적인 ESS 관련한 종목군들이 오늘 또 크게 상승이 나오고 있는 거는 어제 테슬라 영향도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네. 지금은 뭐 친환경 에너지로의 어떤 방향성 자체는 너무나 명확한 상황이기도 하고요. 그래서 그 과정에서 사실 같이 좀 동반될 수밖에 없는 게 이 에너지 저장 장치이기 때문에 ESS에 대한 기대감은 여전히 좀 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이게 사실 테슬라가 작년 한 3분기, 2분기부터 좀 그랬던 것 같은데 ESS 성장률이 뭐 세 자릿수로 이렇게 계속 매번 이렇게 발표가 되니까 이 관련된 종목군들이 매번 테슬라 실적 발표 때마다 움직이는 모습들이 좀 보입니다. 그래서 관련돼서는 좀 투자 포인트로도 아마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자, ESS와 또 전기차까지는 아니고 배터리 지금 상당히 큰 이슈들이 있는데 중국 이제 CATL이 테크데이 발표를 한 모양이에요. 컨퍼런스에서 상당히 충격적이었다라는 시장 전문가들 반응이 있는데 한때 왜 그 LFP 배터리 있잖아요. 리튬 인산철. 그걸 가지고 이제 우리 국내의 배터리 뭐 니켈 쓰는 배터리들 이런 업체들이 좀 중국산에 밀려 가지고 거기에 뭐 전기차 캐즘까지 겹치면서 뭐 캐파 엄청 투자했다가 지금 우르르 다 무너졌잖아요. 네. 중국에서는 지금 또 소디움 소재를 쓰는 거를
뭘 발표했는데 상당히 충격적이다라고 합니다. 이건 관련 자료를 좀 찾아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서 네. 제가 중간에 주제넘게 좀 끼어들었고 네. 자, ESS 에너지 저장 장치 여기도 지금 뭐 하나의 이슈가 되겠고 자, 어디로 갈까요? 질문을 선택해 주세요. 앞으로의 테슬라 투자 전략을 그러니까. 갈까요? 네, 관련 네, 거기를 좀 얘기를 드리고 싶은데 어쨌든 지금 사실 달라진 거는 없습니다. 관세 리스크 여전히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고 특히나 지금 그 이번에 일론 머스크가 이야기를 한 게 2분기 업데이트 되는 거 보고 그때 가이던스를 다시 정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. 그러니까 여전히 불확실한 상황이다라는 거를 본인도 좀 인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계속 좀 불확실성이 여전히 좀 잔존하고 있고 특히나 공급망 쪽에서는 여전히 좀 불안전합니다. 그래서 중국과 사실 굉장히 부품 쪽에서는 밀접한 관계를 맺고 있고 실제로 로봇이라던가 지금 자율주행 관련해서도 뭐 사이버캡이라던가 이런 대부분의 부품들이 중국 쪽으로 많이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지금의 현재 관세 문제에서는 자유롭기가 굉장히 힘듭니다. 그래서 이제 지금은 뭐 6월 달에 정상적으로 이제 그 모델 저가 그 Q죠. 모델 Q 그것도 정상적으로 생산을 할 거다라고 하기는 했습니다만 일단 또 어떻게 될지는 모르는 거기 때문에 지금처럼 관세가 계속 이어지게 되면은 네, 그래서 조금 더 지켜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. 여전히 불확실성이 잔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테슬라 주가는 당분간은 좀 박스권 안에서의 대응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지금 뭐 전저점 구간에서는 언제든 좀 밀리게 된다라고 하면은 그때는 충분히 담아 보셔도 좋을 만한 그런 구간이라고 좀 생각이 들고요. 단기적으로는 이런 관세 불확실성이 있긴 합니다만 앞서 말씀 주신 것처럼 이제 테슬라가 단순히 자동차 기업이 아니잖아요. 그렇죠. 에너지도 하고 있고 뭐 우주 산업, 방산 관련해서서 잘 하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 때문에 뭐 이제 황당무계한 걸 하는 건 아니잖아요. 다 그쵸. 실체들이 있고 혁신의 아이콘이죠, 사실. 뭐 여전히 네. 그래서 로봇에 대한 기대감도 있고 그래서 앞으로 계속 성장성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갈 수 있기 때문에 하단에서는 계속 좀 신규 매수, 분할 매수로 담아 볼 만하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. 네. 단기적인 관점에서는 매력적인 가격대가 아닐까? 네. 개인적으로도 뭐 저희는 해외 주식을 해도 되니까 한번 좀 적금을 좀 깨볼까? 적금을 계속 근데 고점 대비 지금 거의 40% 빠져 너무 많이 있으니까 네. 오해하지 마세요. 사라는 얘기 아닙니다. 적금 깬다, 적금도 안 들어가요, 사실은. 네. 자, 그런 얘기죠. 하여튼 테슬라는 매력은 분명히 있는데 뭔가 변화를 CEO가 특히 이제 앨런 머스크라는 사람의 어떤 동향이 좀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지긴 하네요. 하여튼 오늘 뭐 알아서 정리도 잘 해주시고 질문도 해주시고 자문자답 해주신 815 모니터의 이주연 이사로부터 테슬라와 관련된 내용을 좀 들어봤습니다.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